큰 어떤 계기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단 사령부는 그 방사선 생물학전 그 방사 생물학 화학전 그리고 방사능전 이 중대를 1차 방어선으로 보냈다. 원래 저 부대는 생화학 부대는 그 사령부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단 본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단 병력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그 본부에 있어야 될 부대까지 보냈다는 거죠. 저것 때문에 아마 러시아군은 좀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화학탄술라고 하는 거나 해서. 그런데 단순히 이제 보병 전투를 수행하도록 보낸 것 같고, 전선으로 보내진 지 24시간 만에 부대는 통신을 멈췄다. 부대가 파괴됐다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중대 하나가 완전히 무력화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의 전투가 지금 저 솔리다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심하게 얘기하면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전선이 이제 도시 북동부의 그 몇몇 거리들, 그리고 거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부대는 장갑차를 많이 이제 손실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60일 예고 보병여단에 탱크 대대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손실을 크게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솔리다르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이제 좁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T-64 탱크, T-72 탱크가 자유롭게 기동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바그너 PMC에서 배치한 대전차 부대원들이 탱크들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는 뭐 움직이는데도 불편한 데다가 대전차 미사일 날라오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이 부대가 녹아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PMC 와그너가 저렇게 접근을 했고 지금 포병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17전차여단 이 증원부대가 도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여단이 철수한 다음에 그 러시아군이 급속하게 돌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8여단이 여기를 지키다가 솔리다르를 지키다가 지금 녹아내렸다. 그리고 이 바흐무트에 대해서 뭐 이제 서구 언론들이 거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인근에서 디젤류를 보내지 않으면은 뭐 탱크도 운영할 수 없는 지금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크키우 옆에 메레파에 있는 이 정유 공장을 러시아군이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정찰부대를 보내서 러시아군의 진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고, 공세를 위한 병력 모으는 생각은 포기를 한 것 같다. 지금 바흐무트하고 솔리다르에 모든 게 집중이 돼가지고 병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3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4대의 장갑차가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리만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50명의 군인과 5대의 장갑차의 손실, 그리고 다른 2개의 특공대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 크레미나 지역에서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리다르에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러한 계획이 지금 망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관통이 되면, 점령이 되면은 이 시베리스크도 이제 러시아군의 포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베리스크는 이 크레미나 공세에 있어서 이 중요한 도시이다. 그래서 저 시베리스크 아래쪽의 전선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은 이 크레미나 공세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 시베리스크 이제 아래쪽이 뭐 야코블리부칸이, 베레스토군이 뭐 다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솔리다르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스바트포 쿠피안스크 이쪽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산지에 있는 저 지역에는 산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군이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는 평야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킬강 왼쪽으로 후퇴를 하고 이 크레미나 전선까지 방어선을 잇는 것으로 재편성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지금 이 밀리터리 서머리 채널은 얘기를 해요. 스크가 입구가 막히게 되면은 지금 이 6개 여단은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면은 후미가 따라잡히면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제 이동을 시켜놓고 크레미나 쪽까지 이렇게 방어선을 쳐라, 이렇게 한 건데, 이 러시아군이 그 북쪽에 이제 그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지역인 이 피드호로드네를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흐무트 포위에 이제 한 발 이제 엄청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크리스나야 고라까지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솔리다르 쪽으로 가서 이 솔리다르 구역에서 이 바그너 부대가 솔트마인 넘버 1에서 3 지역에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가 소금광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뭐 공장들이 있는 또 뭐 공업지대다 뭐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128 산악 여단이 극심한 손실을 당한 이후에 상부의 명령을 따르기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키고 있던 진지를 그냥 확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솔리다르에서 성공적이었던 이유라고 지금 여단이 증원부대를 기다리지 않고 진지를 나와 탈출한 이후에야 이제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교체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죠. 이미 128여단이 진지를 다 떠나버렸으니까는. 뒤늦게 가가지고 지금 수습을 하느라고 남쪽 부분을 러시아군한테 뺏기게 되고 뭐 동쪽 부분도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이 128 산악여단이 이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아마 이 교체 건의를 했는데 거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고수를 해라 하니까는 후에서는 이 46 공정여단이 손에 있을 때에도 그 한 번 전투에서 100명, 200명 이렇게 피해를 보는 전투가 반복이 되니까 전투 거부를 했던 부대였어요. 신장 많은 피해를 뭐 며칠 사이에 500명이 피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피해를 당하는 것에 아마 놀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속돼 버려 가지고 파악들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놓친 거는 매우 큰 실패다. 트네 같은 데에서도 건물 하나 점령하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렸으니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철로를 따라서 철로 자체가 이 자연적 방어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을 따라서 그리고 이 묘지하고 그 건물, 이 고층 건물들 있는 그 사이를 따라서 이제 저렇게 방어선이 구축이 된다. 그래서로서는 저기에서 매달려 있기보다 이 우측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도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이 솔리다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도로를 차단하게 되면은 솔리다르에 이제 보급이 막히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죠. 저기를 열어놓고 계속 이 싸우면은 시간을 말 그대로 엄청나게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저 보급로를 막아놓자. 그리고 이제 가면서 병원이라고 하는 거점이 하나 있고 저 병원도 쉽게 돌파되지 않은 곳이죠. 저 마린카에서 보니까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동안은 러시아군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 솔리다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저 러시아군이 그 대전차 미사일로 요격을 해버리니까는 이 솔리다르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배후에 바흐무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A, B, C 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피드호로드네를 점령을 한 것은 저 A 도로를 차단하는데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오피트네하고 클리시추이 북하 쪽을 공략을 하는 것은 저 B 도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도로를 차단하는 데까지 가면 그럼 바흐무트의 보급로는 C 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는 포격에 의해서 감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럼 저기까지 막히면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리시찬스크나 뭐 마리우폴처럼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장갑차나 탱크 대포를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그 도로망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방사선, 생물학전, 그 방사, 생물학, 화학전, 그리고 방사능전 이 중대를 1차 방어선으로 보냈다. 작은 블랙박스들을 투하합니다. 이것들은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상공에서 폭발하고 노란색이나 녹색이 나는 연기 또는 먼지를 지상에 퍼뜨립니다. 이것과 접촉하는 인간과 동물, 식물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1년 동안 어떤 생물도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바이에른주 절반의 폭으로 데스 스트립이 생성됩니다. 변하면서 살이 녹아내리고 뼈만 남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삼키려는 반달이 보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1월은 너무 따뜻해서 모기가 춤을 춥니다.